이걸 참 무슨 심정으로 소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국산차 브랜드랑 관련된 건데요. 보통 국산차 브랜드를 비판하라고 하면 현대차그룹은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게 대표적이고, 나머지 브랜드는 신차 출시 같은 게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도 쉐보레랑 르노코리아는 저러다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을 정도고요. 그런데 의외로 쉐보레는 철수 시기를 어떻게든 늦추려고 하는 것 같고, 르노코리아가 갑자기 철수설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이래서 국산차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은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결론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동차 산업 측면으로도 예민한 문제라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르노코리아 공장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없는 분들은 강성 노조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대차나 한국 GM 쪽에 가깝고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생산성, 효율성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러면 실제로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한때 시간당 생산 대수가 전 세계에서 8위에 달했고, 르노 자체 조사에서도 규슈 공장하고 비교해보면 인건비가 오른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산성이 낮아지진 않았다는 게 포인트죠. 이 정도면 진짜 고마운 회사인 것 같습니다.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리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수출도 많이 하고, 홀류 생산이라는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증명하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한테도 자극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겹쳤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올해 유일하게 신차가 없다는 거 최근에 다뤄드렸습니다. 문제는 신차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예 철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을 생산 거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차를 생산해도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냐면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에서 직접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을 보면 원래 XM3랑 비슷한 신규 차종을 부산 공장에 배정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잘 팔릴 만한 차라서 부산 공장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생산 권한이 유럽 공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선 XM3 같은 주력 차종이 내년 이후에는 없어지니까 한국의 생산 물량을 죄다 뺏기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보니까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도 실어나를 배가 없고요. 운임료도 미친듯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르노코리아뿐만 아니라 르노코리아의 협력업체들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르노코리아가 생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건 협력업체한테 배정하는 일감도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지역 경제도 자연스럽게 침체되겠죠. 이게 좀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유가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던 공장하고 오히려 모범이 되던 공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가장 큽니다. 실제로 이미 1차 협력업체 중 일부가 생산이 감소하면서 1년에서 2년 새에 폐업을 하거나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숫자로도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르노코리아의 14년치 생산량을 조사해봤는데요. 2007년에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1년에만 27만 5천 대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 16만 대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11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2021년에는 13만 대, 작년에는 11월까지 집계된 게 16만 대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냐 이겁니다. 뭔가 이슈가 되려면 큰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번에 명분이 된 건 테슬라입니다. 의외죠? 테슬라가 명분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겠다면서 난리거든요.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는 건 좋은데 정작 르노코리아 공장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협력업체의 주장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선 이게 진짜 답답한 거죠. 르노코리아 공장의 생산량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돈이 되던 수출길도 막히게 생긴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에 반도체 부족, 원부자재 가격 상승,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수많은 이슈가 겹쳤습니다. 이게 물류비 증가, 가격 상승, 수요 위축,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이어졌는데, 협력업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든 버텨야 하잖아요. 이쯤 되면 돌파구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한국선주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자동차 전용 운반선인 용선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용선료는 운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한 척당 자동차 6,500대를 실을 수 있는 카캐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하루에 35,000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1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4,400만원 정도 하던 게 1억 3,600만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당 운반비도 80에서 90만원 정도였던 게 지금은 2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작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운임료도 가뜩이나 비싸졌는데 선박 배정 자체도 어렵다고 합니다. 현대차랑 비교하면 쉽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현대글로비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본사인 르노는 이런 자체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산된 차를 유럽으로 바로 보내주지를 못하고 유럽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르노는 대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이건데, 이건 좀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르노는 그냥 한국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생산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XM3잖아요. 어차피 SM6 같은 차들은 판매량 자체가 안 나오니까 당연한 거죠. XM3는 한국에서도 르노코리아 모델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르노 그룹 내에서 판매량이 4위에 달해서 이미 다른 공장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르카나도 이미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회사 입장도 살펴볼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도 한국의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19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로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르노가 한국 기업이면 당연히 한국 공장을 살리려고 난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순수 국내 자본 기업한테는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외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본사 이익을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르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 지사가 적자로 전환됐어요. 유럽에서 생산하던 선박 비용도 안 들어요. 한국 지사에 딸려있는 협력업체만 400여 곳이 넘어요. 이런 부담을 르노 입장에서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더 괘씸한 겁니다. GM은 그나마 신차도 출시하고 한국 공장에 새로운 차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는 한국 공장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신차조차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르노그룹 자체가 한국 시장에 차를 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올해 신차가 없는 것도 그렇고 올해 이후로 어떤 차를 출시할지 이런 계획조차 뭔가 싶습니다. 일단 르노코리아 사장이 하이브리드 차로 내수 점유율 10%를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달성하려면 신차가 있어야 하는데 대체 그 신차가 뭐냐 이겁니다. XM3 하이브리드는 출시 전부터 가격이랑 주행거리 때문에 논란인 상황에 다른 신차가 투입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 전용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언제 출시한다는 말도 없고 순수 전기차는 2026년 이후에나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2026년이면 이미 쌍용차도 전기차를 팔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신차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대체 뭘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건가요? 기존에 있는 차들로 신차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너무 노후화된 모델들이고 그나마 희망이던 게 QM6잖아요. LPG 모델이 주력인데 LPG 차 자체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LPG 차를 친환경차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작년 생산량을 보면 르노코리아가 43%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16만 대 수준이고 2021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코로나 사태랑 반도체 대란 때문에 줄었던 생산량이 조금씩 해소된 탓도 있죠. 그래서 나머지 브랜드도 생산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르노가 계속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만 이렇게 하고 소비자들이 체감을 못하니까 이렇다 할 성장세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BMW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글로벌 신차 발표회를 한다든지 투자를 많이 하든지 심지어 페라리랑 람보르기니도 아시아 시장 최초로 한국에서 신차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의 상품성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도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승차감이나 만듦새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쳐도 시장 철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언제 철수하는지도 모르고 신차도 없는 회사의 차를 누가 사주겠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일상시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인데요. 이게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잘하는데 르노랑 쉐보레는 예전보다 더 못하고 그 중에서도 르노는 아예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아서 대중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더 명확해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시승기 차량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다음 시승기는 엑서스 ES300H를 준비 중입니다. 혹시 ES300H 이그제큐티브 모델을 타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에게 차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괜찮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괜찮습니다. 차량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멋있는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촬영 기간 같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기획 중이라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